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중력 짧은 아이, 죽을 책은 재미없어하고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하는 아이, 딱 맞는 책이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아이와 루틴하는 엄마 아르맘입니다. 저도 책 육아하면서 아이에게 처음에는 창작책부터 시작해서 사회과학, 지식, 위인전, 역사책, 자연관찰 이렇게 점점점 확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사책을 고를 때 역사책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아이에게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아이에게 첫 역사책을 사준다? 고민해서 제가 산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짜잔! 용선생 처음 한국사 1권, 2권 이렇게 있고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용선생 처음 세계사, 저희 집에 산 시리즈가 이렇게 한국사 2권, 세계사 2권, 용선생 처음 한국사 책이에요. 사실 제가 이 책의 출판사 측에서 감사하게도 광고 제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저희 아이가 읽었던 책이 아니고 다른 책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실제로 아이에게 읽혔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거절을 했었는데 출판사 측에서 이 책으로 리뷰를 해주실 수 있냐고 다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진짜 제가 이거는 1년 전부터 계속 아이에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노출시켜왔던 역사책이기 때문에 내돈내산 진짜 아이랑 손때 묻은 책이고 또 진짜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흔쾌히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책을 사기 전에 특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역사라는 것이 처음 받아들였을 때 아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역사책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하면 또 쉽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는 학습 만화를 첫 책으로 사주고 싶지는 않고 물론 학습 만화가 저는 단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아이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눈 사서 선생님께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줄글책에 재미를 느낀 아이들이라면 고학년에 가서는 역사 과학 분야에서는 학습 만화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줄글책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 혹은 줄글책의 재미에 푹 빠져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책이 참 좋겠구나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학습 만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도 줄글 독서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 덜어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첫 역사책으로 너무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실제 저희 집에서도 아직 막 줄글책을 접하지 못한 둘째 6살 둘째도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계속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어? 백인의 위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가사를 막 다 외우고 흥얼흥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에 푹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순신 부분을 또 찾아서 읽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북선도 너무 아이가 궁금해 했었어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이 책 페이지를 보더니 임진왜란이 뭐야? 그거는 왜 생긴 거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 일본은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의 호기심을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 책을 첫 역사책으로 저희 집에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약! 특별히 왜 좋은지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한국사나 세계사라는 그 긴 서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단 2권으로 맛보는 역사책 이렇게 단 2권으로 한국사와 또 세계사의 큰 줄기를
부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부담 없이 책을 펼쳐볼 수도 있고, 또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책에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그 페이지를 또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또 예를 들어서 파라오, 이집트 문명, 미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때는 또 여기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어서, 여기에서 미라 만드는 법을 아는데 미라가 되고 살아나면 어떻게 될 거? 봐봐, 이 관뚜껑 있잖아. 이거 열어서 얘가 이렇게 가슴을 X한테 일어나는 거지. 미라를 왜 만들었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젠가 자기 몸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 그건 impossible해. 그래, 기록하려고 그 죽은 사람. 그때그때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든 거야? 엄마, 피라미드는 북극의 에스키모 같은 집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또 상상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뭔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책의 큰 줄기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정말 딱딱한 게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았어. 첫째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나온 세종대왕을 배우고 왔었는데, 그 세종대왕 말고 다른 왕이 누가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선 왕조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거든요. 정조? 영조? 이러면서 그 왕조를 순서대로 찾아보면서 스스로 궁금점들을 해결해 가더라고요. 이것이 자기 주도학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책의 진짜 장점이 거의 페이지마다 그림이 이렇게 크게 또 다 들어있어요. 시선을 확 끄는 만화 같은 사파, 글자 폰트도 작지 않고 크게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실제 사진도 들어가 있고 딱딱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확실히 이렇게 그림도 크고, 그래서 저희 둘째도 너무너무 그림도 좋아해요. 어떤 날 보면 이렇게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림만 이렇게 뚫어지게 볼 때도 있더라고요. 줄글책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쉽게 역사책을 접근하기에는 진짜 이만한 디자인과 글자 폰트와 하나하나 진짜 너무 신경을 써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든 책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놀이를 통한 복습.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4컷 만화로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페이지도 정말 유심히 보더라고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단원 끝나고 대단원이 끝날 때는 한 번 더 배운 내용을 되짚을 수 있도록 퀴즈 맞추기, 스티커 붙이기, 그리고 틀린 그림 찾기, 또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게임처럼 할 수 있는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랑 복습 겸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복잡한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 줄글 독서의 재미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책, 아이들이 쉽게 읽는 학습 만화와 또 줄글 책의 장점을 잘 살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 용선생 처음 시리즈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아이도 어느새 스르르 책장을 넘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 6살, 7살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째도 지금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고, 첫째도 부담 없이 그림이랑 줄글을 같이 보면서 쉬운 입문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조금 더 처음 시리즈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 책, 용선생 교과서 세계사. 짠! 저도 이 책을 말로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책도 실제 중학교 교과 과정을 잘 반영한 책이어서 중등 내신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 선배맘들의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 시리즈 다음 심화 버전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책류가 엄마표 영어, 엄마표 교육,
결국은 다 같은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미. 재미있어야 오래 가고, 오래 가야 실력이 또 쌓이고, 그래서 재미가 최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다.